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주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추미애의 사과 추접했다. 어저께 추미애가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문이라고 했고, 이 페이스북에다가 사과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정권 사람들은 사과고 뭐고 이걸 다 페이스북에다가 합니까? 그렇게 반미 어쩌고 뭐 자본이 어쩌고 하면서 저커버거 이렇게 마이클 저커버거 이렇게 배불려 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왜 이렇게 조국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서 사과를 하고 모든 잔치를 끝내고 모든 사과를 끝낼까?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띡 던져주면 되고, 그러니까 SNS가 내 일상이고, 조국도 결국은 맨날 서울대 교수하면서 교수 연구실에서 맨날 했던 게 SNS 올린 거 아닙니까? 논문은 하나도 안 쓰고, 내가 뭐 8개 올렸다, 페이스북 몇 개 올렸다, 뭐 지가 논문 썼다고 막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그 논문의 질이라든가 수준 이런 거는 정말 논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래서 형법을 조국한테 들은 이 서울대생들은 다들 걱정스러워서 학원에 가서 듣기도 하고 뭐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SNS에다가 쓴 거, 당연히 추미애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죄송하다, 진짜 사과할 마음이 있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들 질문 받기도 싫은 거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아유 나보고 자꾸 하라니까 그냥 내가 해주지, 뭐 이런 심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어저께 일요일에 했을까? 오늘 추미애의 대정부 질문 국회에서 있습니다. 추미애 출석하고 추미애한테 질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해가지고 어버버버버 거리다가 또 싸움하고 뭐 이런 거보다 일단은 사과를 했다는 알리바이, 그걸 만들고자 했던 거죠. 나는 사과했다. 그러니까 뭐 사과를 왜 안 하십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알리바이를 만들겠다. 그거죠. 첫째는 국민 무시, 두 번째는 사과 알리바이 만드는 거. 이게 추미애의 말하자면은 속셈이었던 거죠. 근데 어저께 이제 추미애의 그렇죠, 김혜근님 말씀대로 대정부 질문 대비 핑계용 알리바이, 나 사과했다, 이제 이러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이걸 쫙 읽어봤어요. 그래서 쫙 읽어보니까 참 그 추미애가 추접하다, 참 지저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과를 하려면은 우리 국민이 왜 화가 났는가, 그리고 저 사람의 어떤 점이 내가 화를 내게 했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소설 쓰시네, 질문 같은 걸 하세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 수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문맥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추미애는 속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아우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런 심정으로 이 사과문을 쓴 겁니다. 참 이렇게 오만한 이 집권당을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이런 장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척추와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는지, 이게 참 이 내용에서의 그 기가 막힌 점이었고, 두 번째는 추미애가 참 머리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아들이 그날 어디에 있었고 자기 아들이 과연 타령을 하는, 말하자면 빌미를 제공했는가, 국방부의 민원 전화는 자기가 했는가, 아니면 남편 서 변호사가 했는가, 그 다음에 그 아들내미라는 녀석은 서아무개는 그 당직 사병, 그 현 병장한테 전화가 왔을 때 롤게임을 하고 있었냐, 아니면 진짜 집이었나, 뭐 여러 가지 한간의 문제에 대해서 밝힐 거 깔끔하게 밝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분하고 아들이 울고 있다, 왜 우리 아들 갖고 이러냐, 이러면 깔끔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갖고 팩트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팩트 하나도 없었어요. 그 대신에 문재인한테 배워먹고 아니면은 탁현민한테 뭐 어드바이스를 받았는지 감성으로 뒤덮었더라고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도 보시고 기가 찼을 거예요. 저희 남편이 장애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가 두 다리를 다 수술해서 남편처럼 될까봐 걱정이 됐고요. 그리고 저도 삼보일배를 해가지고요. 높은 굽이 있는 구두를 못 신고요. 그리고 어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아니 여러분, 이 추미애가 말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이 추미애한테 억지로 시켰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그 삼보일배라는 것도요, 자기가 노무현 탄핵해야 된다고, 정말 저러면 안 된다고 막 길길이 날뛰면서 탄핵에 앞장섰다가 낙선하고 낙선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삼보일배를 하면서 막 또 그냥 이 댕기열 그 저기 누구처럼 그 뭐 정진훈 그 검사처럼 막 그 링겔 꽂고 있는 사진 쫙쫙 뿌리고 그런 거죠.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남편이 장애인이라는 것도, 아니 장애인이 남편이 정말 훌륭하게 사시도 패스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노릇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모 대학에 로우스쿨인지 거기에 교수로도 있고, 꼭 이런 남편을 장애인이라는 테두리에다가 둔다면은 그렇게 의지 있게 다 올라서 모든 장애인은 마누라가 비리를 저지르고 법을 어기고 아들이 사고를 치면은 아버지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300만 장애인에 대한 대단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아니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리고 높은 굽을 못 신는다. 와, 이게 히트예요. 나는 삼보일보를 해갖고 높은 굽을 못 신는다. 저도 높은 굽을 못 신는 건 아니지만 안 신거든요. 왜? 여자들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추미애가 이제 저보다 한 살이 더 위인데 여포하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를 포기하는 신발을 신게 된다. 편한 게 최고예요. 그리고 저야 뭐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걸어 다니는 적이 많고, 지하철 한두 정거장은 그냥 걸어 다녀요. 운동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늘 여포화를 신고 높은 곳 이 하이힐이, 저도 이렇게 신발장에 있는데 저걸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높은 굽을 못 신어갖고 하이힐을 못 신어갖고 나도 불쌍하고요. 우리 아들도 불쌍하고요. 우리 남편도 불쌍하고 나 추미애 불쌍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이건 앙투아네트가 진짜로 했다고는 안 하지만은 빵을 달라고 막 저기 프랑스 국민들이 막 그냥 폭동을 일으키니까, 아니 왜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했다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하이힐을 못 신는다. 근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추미애가 머리를 돌고 그러면 이런 감성파리를 싹 걷어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련되고요. 그래야 진정성 있고, 그래야 추접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추미애를 보면서 원래 이제 머리가 좋은 여성이라고는 제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추미애가 세 번째로 강조한 게 뭡니까? 검찰개혁. 마치 자기 아들을 이 당직 사병이 제보를 한 거, 그 다음에 너무 기가 막히고, 이거 뭐 소문이 쫙쫙쫙 나가지고 그걸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나온 거지, 이 당직 사병이 말하자면 먼저 제보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자기로 하여금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거다. 이거는 황희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어벙하고 그러면서도 간교하고 그러면서도 국민을, 더구나 28살짜리 아들 같은 사람을 무슨 단독범이냐 아니면 배후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범죄자로 모른 황희하고 똑같은 거예요. 검찰개혁을 끝까지 가겠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검찰개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꾸민 거다. 고로 내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진짜 그 서아무개라는 애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은 어떤 점에서 잘못이 없는지를 조목조목 밝혀야 되는데, 이 말하자면은 조목조목 밝힌 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추미애라는 사람, 이 전략 전술 굉장히 어리석죠.
그리고 어저께의 사과문은 밝히지 않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았어요. 차라리 내 성질 그대로 내가 치고받고 군대에 가서 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주 오히려 취미의 스타일이었는데 뭐 자기 스타일에다가 누구 뭐 이렇게 조언 받아가지고 뭐 아들이 징징대고 있어요를 아들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28살이면은요 엄마 치마폭에 숨을 거 아니죠. 성인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감당을 하고 영창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해야지. 뭐 누가 기자가 딱 이제 그 아들을 취재를 하려고 했더니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야, 참 28살짜리 입에서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진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추미애의 어저께 사과는 오늘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불을 질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국민의힘 한마디로 대정부 질의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주 화력을 팡팡 발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추미애가 어제 얘기한 거를 볼 때 화력을 돋굴만 합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밝히지 않았어요. 사과를 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네가 사과를 하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께서도 그놈의 감성팔이 지긋지긋하다 하는데 저도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네, 우리 레이니데이님 생각하는 삶 딴 데 가서 생각하세요. 이분은 열심히 와갖고 우리 방송 열심히 들어요. 어저께도 막 그 별별 얘기 다 하는데, 자, 그 일본어보다 책 열심히 읽고 어디 한 글자라도 같은 데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저는 이 사법 이 재판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근데 제가 이렇게 당당하고 꿋꿋한 거는 단 한 글자라도 같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거 한번 얘기할까요? 일본은 없다라는 책보다 그 여자의 책이 뒤에 나왔어요. 그게 무슨 표절입니까? 그리고 재판부에서 표절이라고도 하지 않았죠. 근데 굉장히 정치적인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라님께서 추미애가 하이힐 언급하는 거 너무 웃겨요. 정말 그랬죠. 며칠 전에 핑크색 아래 위에 한 벌 바지 수트 입은 거 보고 뿜을 뻔했어요. 진짜 패션 센스도, 저도 뭐 이렇게 옷을 잘 입는 건 아닌데 거의 테러리스트 수준이고, 그 다음에 구두도 상당히 굽이 있는 구두를 신어요. 한 4cm? 3, 4cm? 그러니까 3, 4cm 구두 굽 신으면 됐지. 뭘 스틸레토 힐까지 신으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막 이만한 힐 신고 다리 그냥 연예인들처럼 길어 보이게 해가지고 나 롱다리예요,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이 추미애의 말하자면 꿈, 그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추미애는 뭐라고 할까요? 이 관심에 고프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추다르크라고 부르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